메리골드 마음 세탁소는 한밤중 언덕 위에 생겨난 조금 수상하고도 신비로운 세탁소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그린 힐링 판타지 소설이다. 창백하게 하얀 얼굴에 젓가락처럼 마른 몸, 까맣고 구불구불 긴 머리의 미스테리한 여자는 세탁소를 찾아오는 누군가를 위해 매일같이 따뜻한 차를 끓인다. 차를 마신 이들은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비밀스러운 이야기들을 자기도 모르게 그녀에게 털어놓는다. 아픈 날의 기억을 얼룩 지우듯 모조리 깨끗이 지워달라고 부탁한 사람들은 과연 세탁소를 나서며 행복해질 수 있을까? 이 책 메리골드 마음 세탁소는 벼랑 끝에 몰린 것 같은 어느 날, 마음 같은 건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그런 날에 숨어들어 상처를 털어낼 수 있는 은신처가 되어줄 것이다. 이 책은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회적 기준으로는 어른이 되었지만 여전히 모든 것이 서툴기만 한 어른들을 위해 쓰인 책이다. 특히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지만 외로움과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이들이라면 더 위로가 될 것이다. 저자가 약 3년 동안 감성코치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며 느낀 감정을 인스타그램에 공유하면서 팔로워들과 소통하고 또 하루 한 명씩 무료 상담을 진행하며 생생하게 살아있는 이야기를 담아낸 덕분이다. 때로는 따스하게 안아주기도 하고 때로는 뼈 때리는 조언도 하고 때로는 하고 싶었지만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한 말을 대신해주기도 해 깊은 공감을 이끌어내기도 한다. 시처럼 짧은 한 편이지만 결코 깊이가 가볍지만은 않아 준비 없이 어른이 된 모든 이에게 충분히 인생 내비게이션이 되어줄 것이다. 여기 아주 오랫동안 독자를 괴롭힐 12살 소녀의 이야기가 출간되었다. 우크라이나에서 헝가리를 거쳐 아일랜드에 이르기까지 러시아 침공 이후의 긴박하고 가슴 뛰는 기록을 담은 당신은 전쟁을 몰라요이다. 2022년 2월 24일 이른 오전까지도 평화로웠던 예바의 삶은 무시무시한 폭격 소리에 잠에서 깨면서 영원히 바뀌고 만다. 예바가 사랑하던 고장 하르키우와 그들의 집은 더는 안전하지 않은 장소가 되었다. 예바와 할머니는 눈물이 차오른 채로 축축하고 비좁은 지하실로 향한다. 이 모든 이야기는 지옥의 시작이 되었다. 그때부터 예바는 자신의 이야기를 쓰기로 결심한다. 우리 모두가 들어야 할 진실을 말하기 위해. 이 책은 토론책이지만 쟁점을 무조건 찬반으로 나누어 각각의 주장을 나열하지 않는다. 대신 이야기꾼이 등장해 전 세계 곳곳을 누비며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수많은 존재를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그들은 때로는 과학자이거나 경제학자, 원자력 발전소를 반대하는 청소년이고 외계 행성의 거주민이거나 논에 사는 참깨 혹은 멕시코 국경에 버려진 오래된 TV이기도 하다. 청소년 독자들은 이제껏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들을 따라 종횡무진 책 속을 누비며 어느새 기후위기 시대를 헤쳐나갈 자신만의 생각을 품을 수 있다. 지금 당장 기후 토론은 언제든 어디서든 지금 당장 바로 쓸 수 있는 단 하나의 기후 토론 교과서로 이 책 한 권이면 교실에서 도서관에서 거리에서 광장에서 지구를 살리는 크고 작은 토론의 장이 열릴 것이다. 모든 삶은 흐른다는 프랑스 최고의 철학과 교수로 꼽힌 로랑스 드빌레르의 인문 에세이로 낯선 인생을 제대로 항해하려면 바다를 이해하라고 조언한다. 바다가 우리의 삶과 가장 흡사한 자연이기 때문이다. 고난과 역경, 환희와 기쁨, 탄생과 죽음이 공존하는 바다가 던지는 철학적 사유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답을 찾을 수 있다. 때때로 삶이 고개를 하는 듯해도 저 멀리 삶이 몰아치듯 떠밀려와도 삶으로부터 잠시 물러나더라도 좌절하거나 주저할 필요는 없다. 잠시도 쉬지 않고 물결치는 바다처럼 삶도 자연스럽게 물결치며 흐를 뿐이다. 그러한 삶을 직접 조종하는 선장이 되는 것, 이는 이 책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며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아름다운 선서일 것이다. 세계적인 석학이자 베스트셀러 장하준의 경제학 강에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나쁜 사마리아인들의 저자 장하준 교수가 다양한 음식으로 요리한 경제 이야기로 다시 우리 곁을 찾아왔다. 이 책에서 저자는 마늘에서 초콜릿까지 우리에게 친숙한 18가지 재료와 음식으로 가난과 부, 성장과 몰락, 자유와 보호, 공정과 불평등, 제조업과 서비스업, 민영화와 국영화, 규제 철폐와 제한, 금융 자유화와 금융감독, 복지 확대와 복지 축소 등
우리에게 밀접한 경제 현안들을 흥미로우면서도 영양가 만점인 지식과 통찰로 풀어낸다. 경제와 관련한 우리의 고정관념, 편견, 오해를 깨뜨리고 대안과 비전을 제시하는 이 책은 팍팍한 살림살이와 불안한 경제 앞에 길을 잃은 모든 이들에게 어려움을 뚫고 성장해 나갈 힘과 희망을 전해줄 것이다. 세계적인 과학 저널리스트 슈테판 클라인은 인간의 삶은 우연히 만들어낸 사건들의 총합일 뿐이며 이 세계가 어떤 규칙이나 운명에 맞춰 굴러갈 것이라는 믿음은 사랑스러운 착각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변덕스러운 삶에 무방비하게 내맡겨졌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사실 우연은 운명보다 더욱 신비롭고 낭만적인 무한한 가능성을 품고 있기 때문이다. 수많은 역사적 사건과 운명적인 사랑 역시 우연 덕분에 가능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우연으로 가득한 이 세계가 다르게 보일 것이다. 이 책은 세상을 바라보는 폭넓은 시야를 제공하며 불확실한 시대에서 끝없는 불안과 허물을 느끼는 이들에게 뜻밖의 선물 같은 위로를 전할 것이다. 대한민국 20만 학부모가 선택한 인문학 자녀교육의 멘토 김종원 작가는 부모가 아이와 맞닥뜨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 아이에게 전할 적절한 말을 모아 부모의 말 한 권에 소중하게 담았다. 아이 스스로 자기 잘못을 뉘우치게 돕는 부모의 말, 아이의 낮은 자존감을 높이는 말, 친구가 없어서 고민하는 아이를 위한 말, 아이를 공부의 세계로 이끌어주는 말, 난폭하고 폭력적인 성향을 지우는 부모의 말 등 지금 바로 나의 말로 만드는 부모의 말 연습이 필요하다. 사랑과 지식이 필요하면 부모의 말은 그 피를 이동하게 돕는 통로이다. 부모의 말만 살짝 바꿔주면 아이의 모든 것이 기적처럼 아름답게 바뀔 것이다. 평온한 날은 김보희의 첫 그림 산문집이다. 책에는 92점의 대표적인 그림과 화가가 쓴 글들이 실렸다. 그동안 그림으로만 말해왔던 화가는 반려견과 가족의 일상부터 작업에 대한 이야기를 글로 써내려갔다. 평온한 날은 김보희의 산문을 만나볼 수 있는 첫 책이자 예술가로서 그의 면모를 더욱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한 권이 되었다. 책에는 웅장한 자연뿐 아니라 초기의 인물화도 실려있다. 인물들을 그렸던 당시 상황에 대한 화가의 글을 읽는 것은 신선한 즐거움이다. 보는 이들의 마음을 늘 평온하게 물들이는 김보희의 작품들과 함께 그의 삶을 이루어온 것들을 이해하게 되는 글을 통해 제목처럼 평온한 날의 의미를 되새겨볼 수 있다. 지금껏 우리는 아름답고 숭고한 교과서 속 역사만을 배워왔다. 인류사를 성큼 앞당긴 프랑스 대혁명은 자유평등 박의 정신의 발로였고 영국은 최초로 의회민주주의를 일으켜 전 세계에 위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식으로 말이다. 하지만 이는 누군가에 의해 포장되고 성역화된 반쪽짜리 역사에 불과하다. 역사 이면에 숨겨진 권력자들의 야욕과 흑심을 낱낱이 들여다보면 과거를 넘어 지금 우리가 발 딛고 살아가는 세상을 이해하는 힘까지 키울 수 있을 것이다.